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늘은 클로버 프로퍼티를 떼고 호주 사는 호주 찰리로 영상을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 집 마련 컨텐츠를 촬영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게 한 20몇 편 정도 하고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는 과연 제가 제 집을 사면서 무슨 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본격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렇게 랩탑을 앞에 놓고 숫자를 읽어가면서 촬영을 하진 않는데 지금 오늘의 컨텐츠 특성상 비용도 굉장히 많고 숫자도 되게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기억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봐가면서 화면도 같이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이쪽에 랩탑에 이렇게 다양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론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론을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론이 나왔고 디파짓은 얼마를 집어넣고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은 어떤 게 있나 요거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활성화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대출을 완료받고 그리고 세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세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비용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최종 비용을 컨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그러니까 세트 간에 얼마 비용이 썼는지 그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이 purchase price를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나눴는지 이 프라이스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하는 라인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 모든 테이블을 하나로 엮어서 과연 어떤 단계를 겪으면 이런 비용이 추가가 되는지 혹은 이런 비용도 고려하셔야 되는지 이거를 살펴보려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서 밑에 제가 대출을 받으면서 진행했던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위쪽 은행 모기지 관련 항목 그리고 오른쪽에 금액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 토탈로는 제가 52만 6,729불 요거를 제가 은행에서 저는 웨스트팩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대출금리를 그때 당시 하더라도 3.29%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탈 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또 이 론을 진행하다 보면은 트랜스퍼랑 레지스트레이션 명목으로 해서 일부 비용이 추가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전체적인 그 총 대출 한도 내에서 이 트랜스퍼랑 레지스트레이션 명목으로 약 한 1840불 정도가 깎아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그 디파짓이 2%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57만 불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금액의 20%의 디파짓이 안 되니까 LMI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LMI가 뭔지까지는 오늘은 이제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LMI 항목으로 약 한 13,900불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 LMI도 적은 돈이 아니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비록 52만 6,700불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렇게 트랜스퍼랑 레지스트레이션 그리고 LMI 비용을 차감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남은 제 대출은 51만 한 1000불 정도로 남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토탈 제가 대출을 받은 금액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퍼랑 레지스트레이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깎여 나가고 그리고 LMI까지 이렇게 차감을 해서 세트를 할 때 최종적으로 대출로 잡히는 금액은 51만 1000불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디파짓은 이 모기지 브로커 분이랑 얘기를 해서 7만 2천불 가량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할 때 요 금액 아래 보이는 58만 2,999불 거의 한 58만 3천불 정도 되죠. 이렇게 일단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준비를 하다가 본격적인 세틀 요 금액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 본격적인 세틀 금액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모기지 브로커분한테 전달받은 금액이랑 최종적으로 세틀할 때 들어간 비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 토탈 금액 58만 3천 불 정도 있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변호사분한테 제가 받은 타임 테이블, 비용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이 purchase price는 약 한 54만 4천 불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를 세부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57만 불에 샀다고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1차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저희가 5% 정도 디파짓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을 작성을 할 때 이 2만 5천 불 가량은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분한테 드렸습니다. 거기서 차감되는 비용이랑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들어갈게요. 일단 릴리스 피, 제가 뭐 대출을 끼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릴리스 피로 한 200불 정도가 차감이 됐고, 그리고 카운슬 각종 이런 비용들이 차감이 되거나 더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시티 카운슬로 한 216불 가량이 추가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뭐 워터 스웨이지 그리고 워터 유세지, 이거는 물 사용량에 대한 그 비용이 차감되거나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일단은 차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기존 세입자분들이 쓰신 거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내야 될 거는 요 두 개, 어드민 피로 돼 있는 요거 있죠? 어드민 펀드 랩이랑 싱킹 펀드 랩이가 있는데, 저희 집은 특이하게도 하우스인데도 버디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져보니까 주에 한 13불 정도 되는데, 세트를 하면서 요 추가되는 비용, 그러니까 집을 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가 세트할 때까지는 이제 제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들을 계산했었을 때 이런 비용이 차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버디컵 내에서 인슈런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집에 대한 인슈런스라기보다는 공통적인 그 건물 있죠. 뭐 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가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보수하는, 클레임을 해서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스모크 알람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을 살 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솔리시터 분께서 저희 집에 그 스모크 알람이 다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걸 파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집값에서 0.15%, 그러니까 한 855불 정도 집값에서 빼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한 금액 57만 불에서 디파짓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비용들을 쭉 차감하거나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들, 그러니까 54만 4천 불 정도가 이 구매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구매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약 한 2,400불 가량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옵터 플랜으로 해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계약서를 같은 변호사님한테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가 돼서 2,400불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텝 듀리, 뭐 인지세라고 하죠. 그래서 11만 5천 불 정도 들었고, 그런 다음에 각종 뭐 등록비, 이런 명목으로 타이틀 레지스터 피나 이런 에이전트 피 같은 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로우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특이한 거는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rate locking fee입니다.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이 대출을 진행을 할 때 고정금리 2년으로 묶었을 때 맨 처음에는 원래 2.99%로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 rate lock이라는 거를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오픈해서 열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세틀이 되기 전에 벌써 금리가 한번 올랐어요. 그래서 기존에 2.99에 제가 신청을 했어도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고정금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3.29%로. 그러다 보니까 한 세틀까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오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신청한 금리, 그러니까 3.29%를 락했다. 이런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27불을 제가 내므로써 제 금리를 지켜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한 달 동안의 세틀 기간을 겪으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건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매 비용에다가 이 쭉 추가적으로 제가 소비했던 비용들을 얹고 나니까 세트할 때 56만 불 정도 필요하다라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제가 받은 그 대출금, 그러니까 전체 대출에서 LMI랑 레지스트레이션 피 뺀 그 금액 있죠? 그게 51만 400불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변호사분께서 저한테 대출 나오는 총 금액이랑,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분이 대출을 받을 때 나온 금액이랑 한 500불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세트를 하면서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트에 있는 이거를 베이스로 잡아서 저는 그 세트 필요시 필요한 자금 마이너스 제가 은행에서 땡길 수 있는 대출금, 요걸 해보니까 49,665불을 더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 제 디파짓을 72,000불만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출을 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이렇게 세트를 할 때가 되니까 제가 이미 25,000불을 냈었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49,665불을 더 하고 보니 제가 총 준비한 디파짓은 74,665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기지 심사했을 때 그 72,000불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비용은 따로 빼놓고 여윳돈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집 가격 57만 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5% 디파짓은 일단 부동산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관련 비용, 릴리스 피나 수도세, 카운슬 피, 그런 다음에 바디콥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그 금액이 한 1,000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제가 계약한 금액에서 이런 것들을 차감하니까 한 54만 4천 불 정도가 1차적으로 금액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각종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아니면 스텝 듀티라든지 타이틀 레지스트리 피, 그리고 에이전트 피, 러킹 피 이런 거를 제하고 나니까 세틀이 필요한 비용은 약 한 56만 불 정도가 됐다. 여기에서 제가 론은 52만 6,729불을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트랜스퍼, 레지스트레이션 피랑 LMI를 깎고 보니 최종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남은 대출금은 약 한 51만 1,000불 정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500불 정도 조금 차이가 있었다. 세틀에서는 은행에서 컨펌한 비용보다 500불이 낮게 책정이 돼서 51만 400불 정도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갭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600불가량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세틀이 필요한 자금에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 요거 51만 불 요거를 빼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25,000불 디파짓 냈던 거 제외하고 약 한 49,600불 정도를 더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 다 요거를 제가 구매한 금액 그리고 디파짓 그리고 비용들 다 합산하고 나니까 60만 1,394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57만 불에 요 집을 샀지만 요거보다 한 3만 1,400불 정도를 추가적으로 낸 거예요. 저는 숫자 놀이를 좋아하니까 요거를 굳이 또 퍼센테이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총 비용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었을 때 약 전체 금액의 5.2%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가 LMI를 안 내려고 디파짓에 20% 정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맞게 20%를 준비하시면 이렇게 조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약 한 25%에서 27%는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LMI를 안 내시고 이렇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숫자를 좀 많이 해서 조금은 설명이 잘 됐는지 의아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으니까요. 저처럼 첫 집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거를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 1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저의 내 집 마련 계획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살펴봐 주신 유튜브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마지막 영상은 제가 방송 출연했던 그 제 집들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